이제는 전기차를 내연기관차랑 따로 보는 게 오히려 어색할 정도죠. 그냥 가솔린차랑 디젤차가 연료 종류별로 나뉘는 것처럼 전기차도 이제는 자동차의 한 종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가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중국은 무려 247만 대나 팔렸습니다. 유럽은 114만 대, 북미는 50만 대가 팔렸습니다. 최근에 인플레 감축법을 시행한 미국만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 현대차 그룹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이미 20만 대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나올 전기차도 많죠. 그냥 국내만 봐도 많습니다. 아이오닉 6는 이미 출시가 됐고, 기아는 EV6 GT를 출시할 예정이고, 벤츠랑 BMW도 신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폭스바겐이 드디어 ID 시리즈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 기대가 되고요. 내년이면 이코노스 EV 같은 차들도 들어올 겁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건 2016년 이후부터죠. 2016년에 테슬라가 모델 3를 출시하면서 보급형 전기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8천만 원대에 달하지만 출시 때까지만 해도 가격이 5,200만 원 정도였고, 보조금까지 생각하면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2019년에 모델 3가 들어왔고, 이후로 현대차가 아이오닉을 전기차 브랜드로 론칭하면서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대중들한테 전기차가 가까워진 지는 고작 5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고, 이런 걸 생각하면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 발전 속도가 대단하구나 싶죠.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했나요? 하나 둘 해결 과제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행거리에서 가격으로, 그리고 이제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가 됐는데, 화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결 과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타보거나 얘기하냐?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건데 너무 1차원적인 생각 아닌가요? 전기차 기술력이 대단하다는 걸 인정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통계 자료가 말해주잖아요. 현대차그룹 전기차 기술력은 이미 전세계 수준이고요. 전기차 인프라 기술력도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건 차주들한테도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다음 식사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분석과 준비하는 과정은 필수죠. 요즘 GM 전기차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GM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이 전기차 출시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쉐보레는 진작부터 전기차를 만들었고, 이제는 가성비 전기차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캐딜락은 리릭부터 반응이 대박입니다. GMC는 허머 EV를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얘네 사이에서 최근에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화재에 이어서 이제는 방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GM이 브라이트 드롭 EV600이라는 전기차를 만들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택배차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정규적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인지 보니까 지금 보는 사진이 허머 EV 같은 차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도어 패널에 균열이 생기면서 여기에 물이 유입되고, 이것 때문에 전기 배선 문제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배선 문제가 생기면 전기차는 특징이 뭔가요? 어딘가 누전이 되거나 해서 감전 위험이 감지되면 전력을 아예 차단해버리죠. 허머 EV도 배선 문제가 생기면 창문이나 도어록 같은 게 모두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도난 방지 경보가 울리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경고창이 뜨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GM이 대처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 결함을 빠르게 조사해서 이미 결론도 도출했습니다. G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밀봉하지 않은 패널을 통해서 A필러에서 물이 유입되면 전기 커넥터가 부식되면서 오작동이 되는 걸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작동이라는 범위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전기 문제면 급발진 같은 것도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GM이 8월 초에 자체적으로 배터리 커넥터 관련 리콜도 진행했거든요. 허머 EV, 브라이트 드롭 EV600 같은 차들을 대상으로 배터리 고장난 커넥터의 조기 부식 가능성이 있어서 리콜을 한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경고등이 뜨고 커넥터를 통해서 누유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는 불이 문제더니 이제는 물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일 겁니다.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 전기차에서 제일 위험한 건 배터리 폐기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진주시 아파트에서 배터리 셀이 10개도 안 되는 전동 휠이 충격을 받아서 연쇄적으로 폭발했다는 거예요. 배터리 셀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인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자동차 하부에 위치합니다. 물도 직접적으로 닿고 큰 돌 같은 데에 걸리면 찢어지고, 연석 같은 걸 잘못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돌이 심하게 튀거나 하면 무조건 상처가 난다고요. 진짜 운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랑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내연기관차는 엔진에서 불이 시작됩니다. 엔진은 보닛에 있어서 불길이 운전자랑 먼 곳부터 시작된다는 거고, 전기차는 배터리 팩이 아래에 있으니까 탑승자 공간부터 불이 시작된다는 거죠. 천연가스 버스가 한창 연료통 폭발 사고로 문제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연료통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바퀴랑 지면 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않아서 폭발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시내버스 지붕이 높아졌는데 연료통을 지붕에 다는 저상버스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이후로 연료통이 폭발했다는 사고 뉴스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전기차도 그래서 배터리팩 위치를 옮길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물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도 과제가 된 거죠.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네, 뭐하러 비싼 돈 주고 확실하지도 않은 차를 사냐, 이런 거죠. 저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는 아예 다른 분야라고 봐야 합니다. 자동차라는 큰 카테고리는 같죠. 그런데 엔진과 모터, 휘발유와 전기, 방식과 방향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브랜드의 노하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죠. 실내 내장재나 옵션 같은 걸 기존 자동차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보다 잘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점 말고는 기술적으로 크게 내연기관차 회사의 노하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연기관차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냥 보급 대수만 봐도 전기차량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 보급 대수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제조사한테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자동차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조사는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창 전기차 화재가 이슈일 때 내연기관차 화재 위험성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어쨌든 적다는 게 통계상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통계를 반만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보다 역사가 훨씬 깁니다. 이 말은 결국 그만큼 노후 자동차도 많기 때문에 통계 자료의 기준 자체가 불공평하게 시작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 판단과 해결 방법이 기준이 됩니다. 이미 100년이 넘은 내연기관차도 매년 매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차라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보급을 계속 늘리는 게 맞냐 이거죠. 환경 때문에 보급을 늘려야 한다. 이건 아직 성립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전기를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플라스틱 빨대 안 좋다고 종이 빨대로 바꾸면서 나무를 엄청나게 베기 시작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고 오히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자, 점유율 싸움이 단순히 시장 잠식만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 회사 차가 그만큼 많이 팔려야 데이터도 쌓이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결국 제조사한테는 영업 기밀이 되는 거고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이걸 가장 먼저 해결하는 회사가 안전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거라서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세계를 장악한다는 말에는 아직 갑론을박이 많지만 가솔린 차랑 디젤차처럼 연료 종류에 따라 나뉘는 자동차 종류의 하나가 될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결국 이쪽도 새로운 시장 중 하나가 되는 거라서 데이터를 위해서 보급이 필요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전기차를 지금 사는 사람들은 호구냐 이겁니다. 순화해서 말하면 베타 테스터냐 이건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기술 초기 단계라 어떤 문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차를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그냥 걸어다니는 게 맞죠. 당장 내연기관차도 맨날 결함에다 뭐다 난리입니다. 전기차라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이건 아니죠. 물론 이런 사람들은 바보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냥 야야 요즘은 전기차가 대세지 누가 내연기관을 사? 그냥 전기차나 한번 알아봐 이 말에 혹해서 샀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서 전기차가 낫다는 결론에 따라 구매를 한 거면 이걸 누가 뭐라고 하나요? 심지어 보증까지 받았으면 오히려 지금 사는 게 이득이죠. 그냥 냉정하게 내연기관 차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서 소비자 입장에선 그냥 그런 겁니다. 전기차든 내연기관 차든 그냥 본인이 타고 다니면서 문제가 안 생기면 그만인 거 아닌가요? 내연기관 차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뉴스에 나오면 저걸 사는 사람이 호구지 이런 댓글이 달리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하러 사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결국 둘 다 똑같은 거라서 뭐가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고요. 대신 확실한 건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행거리부터 시작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기 부담스럽거나 화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방수 문제까지 점점 해결 과제가 많아진다는 건 팩트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전기차 차주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달려있다고 봐도 됩니다. 내연기관 차든 전기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저희도 짚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항상 다뤄드리거든요. 내연기관차 문제는 사람들이 일단 공감을 하고 문제도 같이 지적해준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기차는 전기차 문제 좀 많이 다뤄주세요. 나만 좋은 거 누리게 이런 영상 보고 사람들이 전기차 안 사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보조금을 받거든. 이런 댓글이 꼭 보입니다.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제조사로부터 받을 서비스나 정지 품목 개선으로 이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꼭 전기차 문제는 조롱부터 하고 보거나 이기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이런 여론을 꽤 있어서 차주분들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문제들을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